네, 잠시 후부터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기원 청년 평화 토크 콘서트가 시작됩니다. 지금 많은 자문위원들께서 오늘 행사에 동참해주기 위해서 줌과 유튜브를 통해 입장해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 토크 콘서트는 1시간 15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휴대폰이나 노트북의 배터리 잔량까지도 미리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거리는 멀게 마음은 가깝게 걱정된다면 불안하다면 모임은 다음에 내 손 깨끗하게 가만 아플 땐 집에 있어줘요. 부탁해요 고마워요 콜록콜록 기침은 옷소 매일 해줘요. 조금만 더 실천하면 그래 결국엔 다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나 먼저 지킨다면 실천한다면 극복하게 될 거야. 힘내 결국엔 다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나 먼저 지킨다면 행동한다면 극복하게 될 거야. 답답할 땐 창문을 활짝 열어봐요. 상쾌해요 정결해요. 심심할 땐 봄 말고 책을 읽어봐요. 조금만 더 행동하면 그래 결국엔 다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나 먼저 지킨다면 실천한다면 극복하게 될 거야. 힘내 결국엔 다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나 먼저 지킨다면 행동한다면 극복하게 될 거야. 당분간은 stop 아프면 stop 스킨십 stop 만지지 마요 눈, 코, 입 충분한 휴식 생활방역 아플 땐 집 꼭 빨고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거리는 멀게 마음은 가깝게 행동한다면 실천한다면 언제나처럼 극복할 거야. 코로나19 모두와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네, 이번에는 통일의 염원을 담은 가자 통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렸던 호랑이 기지개 켠다. 온 나라 산천초목 설레인다.
펼쳐진다. 가자 통일로 나가자. 별에여 굳세게 뭉쳐서 나가자. 해가 솟는다. 아침이 밝는다. 민족의 전성기가 펼쳐진다. 민족의 전성기가 펼쳐진다.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전남지역회의가 주관한 청년 평화 토크쇼 오늘 그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소망으로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윤동보 경남 청년위원장님, 김형수 울산 청년위원장님, 김익재 독일 청년 자문위원님, 그리고 지구 반대편인 탄자니아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 김태균 유럽 중동 아프리카 청년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탄자니아 현지 시각이 새벽 5시라고 하는데요. 이른 시간부터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외에도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줌과 유튜브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과 대학생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자, 먼저 오늘 진행 순서를 안내드리면요. 오늘 행사는 국민의례, 개회사, 청년 평화 토크 콘서트, 또 브릿지 공연, 마지막 순서로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기원 카드 섹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오늘 행사의 의미를 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 장내에 계신 분들은 갖고 계신 휴대폰의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기원 청년 평화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이하 다른 의례는 상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행사의 문을 여는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은봉이 민주평통 전남 청년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청년위원장 은봉희입니다. 오늘 민주평통 전남청년위원회에서 비대면으로 개최하는 2020 청년평화 토크쇼에 항상 같은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상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김남중 간사님 이하 각 협의회 청년위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참석하고 계신 전남 청년분과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멀리서 참석해 주신 울산의 김영수 청년위원장님과 경남 윤동보 위원장님, 그리고 독일의 김익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32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성공 교체와 평화 통일을 위한 청년들의 화합의 장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주역인 청년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생각을 한데 모아 2032 서울 평양 올림픽과 평화 통일의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정체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통일에 대해서도 정체가 동반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모든 큰일은 어려움을 극복하면 더 좋은 성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 코로나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다음에 더 큰 행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가올 큰 행복이 2032 서울 평양 올림픽 유치와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개회사로 오늘 행사에 막을 올려주신 은봉이 민주평통 전남 청년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평통 전남지역회의 수장이신 한상원 전남 부의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2020년 청년 평화 토크쇼 및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남 청년위원회에서 주최하고 국내에 거주 중인 독일 청년위원장과 경남 청년위원장 그리고 울산 청년위원장과 함께 영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한반도의 평화 및 평화 담론 확산을 위한 토론회장을 마련하고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개최를 염원하며 공동올림픽 유치를 통하여 향후 남북 통일의 여론 조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징검다리와 주춧돌을 놓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각 지역의 청년위원장들과 우리 청년위원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상원 전남 부의장님께서 따뜻한 격려의 영상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따뜻한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청년 평화 토크 콘서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은봉이 전남 청년위원장님께서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위원장님들 감사한 마음에 제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저희가 큰 힘을 주시는 울산의 김영수 위원장님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의 김영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창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창원이 바로 경남이죠. 경남 청년위원장이신 윤동보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남 청년위원장 윤동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셔가지고 참석해 감사하고요. 오늘 또 특별한 자문위원을 한번 소개했습니다. 독일의 자문위원이십니다. 독일 자문위원이신 김익재 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북유럽 협의회 독일 본부의 자문위원 김익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관련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홍보 영상을 함께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동서 화합을 이룬 서울올림픽,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을 마련한 평창올림픽, 이제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으로 평화의 미래를 꿈꿉니다.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는 남과 북의 합의사항이자 국제사회와의 약속입니다.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은
남북이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인적, 물적 교류와 경제 협력으로 실현될 평화경제. 북한은 발전의 기회가, 우리에겐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남북은 경제 공동체로서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은 남북이 다시 하나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포츠로 남북이 하나 된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은 남북 화합의 새로운 장을 열고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32년, 아직 멀다고 느껴지시나요? 개최지 선정까지는 불과 1,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탄탄한 인프라와 많은 국민들의 공감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가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영상 함께 보고 왔습니다. 아니, 은봉이 전남 청년위원장님, 앞서 탄자니아에서 새벽 5시부터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소개를 빼놓으셨죠? 예,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유럽,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의 그 김태균 위원장님께서 새벽에 지금 저희 한반도 토크쇼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죄송스럽게도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멀리서 이해해 주실 거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청년위원장이신 김태균 위원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소개를 모두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각 지역 패널분들과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이 갖는 의미와 개최를 한 이후에 한반도의 글로벌 위치 변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은봉이 전남 청년위원장님께서 의견 좀 이어주실까요? 예. 한민족의 수건 사업이죠. 대한민국의 최대 해결 과제는 한반도 통일 문제라는 것에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서 특별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남과 북이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현재 최선의 돌파구가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장이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이 될 것입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지지와 지역적 지지 응원이 있어야만 유치가 가능한데요. 아직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여론 형성이 아직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한 한 분 한 분의 역량이 결집되어진다면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의 인프라와 공감대 형성 또한 결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를 좀 즐겁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딱딱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긴장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 긴장면이 있는데 조금씩 아마 풀어질 거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경남 청년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제가 집에서 왼쪽이 좀 잘생겼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얼굴이 제일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좀 잘못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담이고요. 일단 주제로 던져주신 2032 남북공동올림픽 개최 이후에 우리나라의 위상에 대한 글로벌적인 위상에 대한 내용은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특별히 뭐 거기에 대해 부정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뭐 네. 유치만 성공한다 그러면 글로벌 위상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네. 실제로 예전에 올림픽 24회 뭐 예를 들어서 88 서울 올림픽이 개최가 결정되기 전이 88년도 7년 전인 81년도였습니다. 네. 근데 81년도에 개최가 우리나라에 결정되고 나서
올림픽을 유치하기까지 기간 동안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정말로 모든 상호면들이 다 88년도가 들어가고 무려 뭐 담배까지도 88 라이트라는 담배가 나왔을 정도로 지금으로 치면 굿즈 같은 개념이죠. 이런 것들이 전 국민들이 다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지 않았지만 뭐 예를 들면 베이징 올림픽이라든지 인프라가 확장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어떻게 보면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조금 문제 제기도 된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32 올림픽을 남가북이 유치했을 때 분명히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장점들을 효과적으로 잘 준비하고 진행을 한다라면 우리나라의 어떤 글로벌적인 위상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올림픽 유치를 하는 동안 국민들의 동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좀 한마음 한뜻을 이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덧붙여서요? 네. 너무 전문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덧붙여서 할 말은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뭐 글로벌 위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말고 저는 이제 경제 활동을 뭐 여러분들 다 경제 활동을 하는 분이시겠지만 저도 뭐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2032면 한 뭐 10년 후인데요. 10년 후에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 아까 뭐 주제 자체가 위상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데 저는 지금 현재 현 상황이 코리안 리스크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코리안 리스크라고 함은 그 해외에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거나 할 때 이 북한과의 그 해외 자문위원도 계시지만 해외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뭐 내일이라도 당장 뉴스만 뜨면 전쟁이 곧 일어날 것처럼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못하는 거죠. 예, 리스크 때문에. 네.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이?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 2032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이 만약에 개최가 되면 네. 그런 코리안 리스크에 대한 안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를 더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젊은 층이 10년 후에 경제 활동을 할 때 혜택을 누가 받겠습니까? 우리들이 본다는 뜻이죠. 네. 예, 그렇다 보니까 2032 올림픽을 한다는 서울 평양 올림픽을 한다는 거는 뭐 개개인의 어떤 그런 것보다 뭐 국가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현실적으로 젊은 층한테 굉장하게 뭐 이렇게 이득이 온다. 그래서 확산을 시켜야 된다. 네. 같은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된다라고 근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복장이 편하게 오고 싶은데 세탁소에서 빌려 입어가지고 내일까지는 갖다 드려야 되니까 신경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울산 청년위원장님이 경제에 굉장히 또 밝으신 분이라고 앞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역시나 또 경제에 대한 이야기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민주평통 청년위원들 가운데 브레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독일 청년 자문위원회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앞에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은봉희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원론적인 부분과 이제 윤동보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올림픽의 개최만큼이나 거기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과정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하는 국가가 이제 우리보다 앞서 30년 전에 통일을 이룬 독일입니다. 이제 그런 국가에 살면서 한국에서 우리가 2032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저는 윤동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정론에 집중을 좀 하고 싶은 게 우리 청년 세대, 제가 올해 28살인데 저희 나이 또래에서 우선 평화라는 것과 통일이라는 것, 이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기본적으로 거부감을 가지는 세대 자체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2032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의 청년 세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10년 뒤에 이렇게 2032년에는 우리가 이제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그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까지 우리가 어떤 평화의 담론을 쌓고 어떤 마중물로서 우리가 청년세대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좀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장을 좀 해가지고. 네,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탄자니아를 좀 연결해 볼까 합니다. 탄자니아에 계신 우리 청년위원장님 연결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연결이 됐을까요? 자, 네, 연결이 됐습니다. 탄자니아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창원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탄자니아는 날씨가 어떤지 또 방금 청년위원장님들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되시나요? 여기는 킬리만자로와 마사이가 있는 나라 탄자니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마사이 국장을 한번 이렇게 한번 걸쳐봤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지역회 청년위원장 김태균입니다. 지금은 새벽 5시 반이고요. 1시간 후면은 이제 해가 뜰 예정이고 지금은 본격적인 여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서 이 더위를 피하고자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큽니다. 네. 올림픽과 스포츠, 올림픽은 전 세계적으로 연대감을 주는 최고의 이벤트이죠. 올림픽 정신하면 스포츠를 통해서 심신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문화와 국적 그리고 다양한 차이를 극복해서 우정, 연대감, 페어플레이의 정신을 가지고 평화롭게 더 나은 세계에 공헌하는 것을 올림픽 정신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거기서 그 키워드가 우정, 그리고 연대감, 페어플레이, 그리고 평화를 실현하는 것, 이 정신에 근거하여서 보면 지정학적으로 가장 이 의미가 맞는 것은 바로 한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행사를 하는 거고요. 또 그 나라를 알리는 또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죠. 해외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를 다니면서 저를 소개할 때 제가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반드시 듣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노스코리아냐? 사우스코리아냐? 네. 그리고 놀랍게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해외에 계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에서 열렸던 88년도에 열렸던 올림픽 전까지는 당연히 전 세계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노스코리아 북쪽이 더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남한이 아니라 북한과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대사관이 나와 있고 한국의 대사관은 없었어요. 이것이 언제 바뀌었느냐?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하면서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이 아프리카에 계신 관리들이 한국에 오신 거죠. 서울에 오신 거죠.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이 올림픽도 잘 치렀지만 또 구석구석 본인들이 방문한 곳이 아니 사우스 코리아가 대한민국 이렇게 발전한 곳인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외교가 북한의 대사관이 많았던 곳이 어떤 곳은 북한과의 수교를 중단하고 한국과 대한민국과 수교가 많이 늘어나지고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한국과 수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또 굉장히 잘 알려진 계기이기도 했죠. 또 반대로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서로 다른 부족들이 서구 열강의 식민지 정책에서 강제로 통합되어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각자 부족끼리 살았는데 뭐 영국이 와서 혹은 프랑스가 와서 강제로 통합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부족에 대한 마인드는 굉장히 강한데 대개 국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으세요. 우리가 뭐 나이지리아냐, 우리가 탄자니아냐, 우리가 케냐냐 이런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올라갈 때가 언제냐, 혹은 애국심이 올라갈 때가 언제냐, 대개는 축구 아니면 올림픽입니다. 그때 축구에 응원을 하면서, 올림픽을 응원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자기의 부족을 떠나서, 자기의 부족 언어를 떠나서, 자기의 지역을 떠나서, 와, 우리가 탄자니아지, 그리고 우리가 나이지리아지, 라고 하면서 국가에 대한 이념이, 국가에 대한 본격적인 연합이 생기는 것이 또 올림픽이기도 합니다. 네. 심지어 뭐 이런 적도 있죠. 저기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에서는 스포츠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전이 멈춘 적도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로서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또 이 올림픽이라는 또 중요한 행사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북한이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이 함께 이루어져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가 원래 하나의 국가였던 것들에 대한 이 정체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울 올림픽 이전에는 아프리카에 북한이 더 알려져 있었던 사실은 방금 말씀을 통해 처음 굉장히 복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어 주시고 배경까지 좀 예쁘게 하고 연결을 해주셨는데 그 뒤에 인형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요 뒤에 있는 요 인형은요. 네. 호이카심이라는 인형입니다. 민주평통 청년들의 공식 마스코트이기도 하죠. 금년도에 2020년도에 제안이 되었습니다. 요거 잠깐 설명하면은 얘는 까치입니다. 까치. 이름은 까심이고요. 이 친구는 호랑이겠죠? 네. 서울 평양 골동 올림픽을 일단 민주평통의 청년들이 사람들에게 좀 더 편하게 또 친근감 있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하자라는 제안이 세계 청년 전년도 2019년도 세계 청년 컨퍼런스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캐릭터를 제안하게 됐는데 왜 호랑이랑 왜 까치냐? 나중에 저희가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도 열심히 홍보할 때 이 캐릭터를 가지고 홍보하려고 하는데 북한과 남한이 모두 사랑하는 캐릭터가 무엇일까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처음에 저희가 무궁화는 우리가 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또 저쪽에서는 또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 수백 년간 우리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사랑했던 동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호랑이랑 까치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민화를 보면 호작도라고 합니다. 호작도에 보면 호랑이와 까치가 함께 있는 민화들이 많아요. 호랑이는 아군을 무찔러주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백두대간의 기상을 상징하고 까치가 아침에 집안 마을에서 혹은 집 앞에서 울어주면 오늘은 친구를 만나겠구나, 오늘은 친척을 만나겠구나, 오늘은 삼촌을 만나겠구나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새였죠. 여전히 그렇고 또 한민족 전체에서 남한뿐만 아니라 모두가 사랑하는 또 그런 동물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또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도 꼭 이루어지길 기다리면서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친척이고 우리의 핏줄인 우리의 한민족인 또 저분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날들을 기대하면서 또 이 캐릭터를 또 저희가 민주평통 청년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호이카심입니다. 예. 자, 말씀을 다 들어봤는데 어떠십니까? 마무리 좀 해주시죠. 일단은 확실히 그 민주평통 자문위원 중에서도 청년 위원장님들이라서 언변이 어마어마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항상 이분들 만날 때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네. 멀리서 또 이렇게 밤늦게 새벽에 저희 행사에 함께해 주신 그 김태균 위원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아마 청년 자문위원들에게 큰 도움이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역별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차례로 좀 들어봤는데요. 결국에는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개최가 또 한반도 평화를 넘어서 동북아 그리고 세계 분쟁 지역 평화에 기여하고 또 한반도 위상을 높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의견 남겨주신 패널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고요. 자, 오늘 토크 콘서트 예정된 시간 가운데 벌써 절반가량이 지났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여러분들의 열정을 좀 식히고자 짧은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그리운 금강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테너 김준현님께서 들려주실 텐데요. 자, 무대로 모시기 전에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김준현님께서는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성악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시는가 하면 각종 국제성악 콩쿠르에서 우승을 휩쓴 세계적인 성악가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누구의 주제런가
없어도 이제야 자유만미 옷긴 영이며 그 이름 다시 부를 우리 금강산 수수만 년 아름다운 산 못 가본 지 몇몇 해 오늘에야 찾을 날 왔나 금강산은 비로 본 그 보울이 예대로인가 흰 구름 솔바람도 무심히 가라 발 아래 산에 말리 보이지 마라 우리 다 맺힌 슬픔 울릴 때까지 수수만 년 아름다운 산 못 가본 지 몇몇 해 오늘에야 찾을 날 왔나 금강산은 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걸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고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 허락하소서. 네, 정말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현장에서는 기립박수까지 터져 나왔는데요. 성악으로 대한민국을 널리 알려주시는 테너 김준현님의 무대 함께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전해주시죠. 네, 민주평통 전남지역회의 청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년 평화 토크쇼 지금부터 2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크쇼 2부의 주제는요.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를 위한 지역별 청년 자문위원님들의 역할과 홍보 방향입니다. 자, 토론에 앞서 영상 하나를 보실 텐데요. 지난 9월 열린 2020 한반도 평화원정대 행사에서 이채원 전남 목포시 청년 자문위원께서 전남을 대표해서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한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그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협의회 청년위원 이채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를 위한 청년의 역할과 홍보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올림픽 유치 배경과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청년층의 역할, 마지막으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배경입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 정상은 2032년에 하계 올림픽을 공동 유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IOC 바흐 위원장을 만나 올림픽 공동 개최를 희망했고요. 그리고 안민섭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남북교류에 있어 대북제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올림픽 공동 개최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상황입니다. 올해 1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림픽과 관련한 추진 계획을 심의 의결했고요. 다음 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서울시는 포스터를 제작하고 지역 민주평통과 지역협의체에서는 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동행 대행진 등 포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민주평통 블로그에서는 사행시 짓기나 응원 문구 댓글 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해외 민주평통 위원들의 사진입니다. 이날도 역시 그 사무처장의 평화통일 강연회가 있었는데요. 이날도 공동 유치를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통일부에서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으로 공동 유치 공감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층의 역할입니다. 먼저 청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요. 청년의 기준은 만 19세에서 45세 이하로 오는 2032년 12년 후에는 최연소자가 32살입니다. 30대 초부터는 일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나이이면서 취업이나 교육, 주거 문제 등 통일 이후에 변화되는 삶에 가장 밀접한 큰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이로써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한 배경에는 다음 통일 시대를 이끌 주역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으로는 통일의 주체자로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전 연령층의 교두보를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 바로 저는 2032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청년층의 역할과 그 다음에 청년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저는 교육과 스포츠,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문화적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접근을 통해 청년들의 모임에 들어가서 그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더 나아가 우리 유치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로써 교육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이나 여성의 통일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한 독립운동가나 항일운동의 현장을 함께 공동 발굴해서 세미나 개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는 통일 관련 행사에 대한 청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태도도 요구됩니다. 다음은 스포츠 측면입니다. 민간인 친선 경기와 민속놀이인데요. 친선 경기의 경우에는 독립운동가 탄신일 기념으로 남북 청년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 근래 발굴되고 있는 최재형 선생, 강우교 의사, 단재 신채호 선생님 이 탄신일에 경기를 개최하는 것이죠. 민속놀이 역시 남부 각 지역에서 교대로 공연을 하거나 중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결국 교육과 스포츠는 역사라는 고리로 연대의식을 형성하고 서로 공통된 관심사로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감대 확산 방안입니다. 유튜브를 이용한 릴레이 영상 제작, 또 유치기원 공모를 통해 수상작은 CM프다 CM송 캠페인을 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응원 문구 토포를 제작해서 인증샷 이벤트 등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및 학교 등 축제나 행사 때 유치기원 참여형 부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치기원 기념품 및 굿즈 제작을 내놓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토포고요. 오른쪽은 지자체 행사 포스터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저는 국민들이 좀 더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단재 신채호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역사, 문화, 언어에 이르기까지 같은 뿌리와 긍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한 민족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미래를 만드는데 우리는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바로 2032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네, 이채원 전남 목포시 청년 자문위원님이 전한 메시지 듣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요, 마라톤 대회가 있다면 꼭 참가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참 청년 위원장들이 많이 계시지만 지역별로 저는 이렇게 목포에 훌륭한 청년 자문인이 계셔서 참 복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분의 강연을 한 5번은 돌려봤어요. 봤는데 네. 참 생각도 깊고 그리고 저희 전남이 앞으로 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준 것 같아서 저한테는 참 큰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채원 어제 위원님과 통화를 한 5차례 했는데 실은 오늘 같이 같이 행사에 참여를 제가 동의를 했었습니다만은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걸린 건 아니고요. 네. 학교 지금 강의를 나가고 계시는데 네. 그 학교에 지금 코로나가 번져서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이게 지금 못 오셨는데 앞으로 혹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제가 오늘 기회를 빌어서 좀 맛있는 밥도 사드리고 하고 네.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꼭 연락드리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채원 자문위원님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탄자니아로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태균 유럽 중동 아프리카 청년위원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연결이 됐나요?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일을 하면 좋을까를 생각했는데요. 저는 특별히 외국인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맞춰서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또 해외에 있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또 외국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소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는 해외에 있는 평통위원들을 먼저 사례를 들어볼게요. 해외 평통위원은 각 나라 리더십과 자연스러운 교류를 가지게 됩니다. 저만 해도 저는 케냐 올림픽위원회 아시아 홍보대표라는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연중에 케냐 올림픽위원회와 자주 소통을 갖습니다. 근데 저 말고도 또 다양한 분들이 각 나라의 올림픽위원회들과 연결되어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예전에 본인이 스포츠를 하셨던 혹은 그 나라 리더십과 자연스럽게 관련을 갖든 자연스럽게 해외 평통위원들은 올림픽위원회와 각 나라의 올림픽위원회 멤버들과 교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리스트를 모아서 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혹은 함께 어떠한 알리는 브로셔를 제작한다든지 함께 연대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분들은 청년들은 또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할까? 저는 한국에 계신 외국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친한파를 육성하는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은 한국에 방문해 주신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저만 해도 이제 남의 나라 아프리카에 살고 있잖아요. 현지인들이 제게 관심을 갖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어떠한 본인들의 관심사를 이야기해주면 아주 정말 기쁩니다. 또 저는 한국에 들어가면 특별히 한국 길거리에서 만나는 저는 특별히 이제 흑인들의 관심이 많으니까요. 흑인들에게 길을 헤매고 있다, 혹은 뭐 전철을 타고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서 물어봅니다. 넌 어디서 왔니? 너 어디로 가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내가 뭐 길 알려둘까?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친분을 쌓는 거죠. 또 뭐 주변에 요즘 보니까 한국에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 있으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분들과 함께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알릴 수 있는 뭐 SNS에 사진 함께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A4지나 이런 데다가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응원합니다를 해서 같이 쓰고 둘이 현지 분들, 외국인 분들과 함께 또 종이 써서 하면서 그분들이 각 나라의 본인의 본국에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알릴 수 있는 뭐 이런 사소한 방법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상대방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또 작은 관심을 갖는 것부터가 홍보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우리 민주평통의 국내외 청년 자문위원님들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현재 19,0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0%인 5,700명 정도가 청년 네. 자문위원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규모가 굉장히 큰 만큼 이 자문위원들이
자문위원님들이 작은 한 가지만 해주셔도 2032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유치에 관한 홍보를 좀 적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떤 역할들 좀 고민해 보셨는지 한 분씩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먼저 경남 청년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또 제가 먼저 하는 거네요. 네. 깜빡 잊고 있다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쪽도 지금 현재 이런 예시들이 많이 나오는 게 한반도 평화 원정대를 전국 단위 규모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네. 실제 청년들이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보면 실제로 올림픽이 유치되고 나서의 아이디어들도 상당 부분 차지했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유치까지가 결정이 나는 데까지의 예. 얼마만큼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것이며 그리고 그런 유치의 필요성을 확산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먼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우리 청년위원들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아마 조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대신에 이제 큰 주제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공감대를 좀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지금까지 국가적인 어떤 이벤트나 국가적인 정책이 내려왔을 때는 네. 단주도에 그러니까 위에서 어떤 행사나 이벤트가 열어졌을 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민들의 홍보를 이끌어내고 하는 방법이었다면 지금의 젊은 세대와 지금의 어떤 시대의 트렌드는 그것만으로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네. 가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조금 들어드리면 그 스포츠 공익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실제로 브라질에 있는 한 프로 축구 선수가 실제 경기에서 골키퍼가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만졌습니다. 실제 경기를 하고 있는 중에. 네. 그리고 이제 그 브라질에서는 축구가 거의 뭐 우리나라로 치면 아주 제1등의 관심사죠. 근데 거기서도 1부 리그에 있는 선수가 경기 시작을 함과 동시에 골키퍼가 경기에 집중하지 않고 네. 핸드폰을 이렇게 열어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관중들이 난리가 났죠. 저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고. 그리고 네. 또 9시 우리나라로 치면 스포츠 뉴스에 아주 대서특필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브라질 자체가 난리가 났던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선수가 기자회견장에 나오게 됩니다. 네, 왜 그랬답니까? 그 기자회견장에서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로 우버라는 회사와 네. 공익 마케팅을 진행을 한 겁니다. 당신이 차에서 보고 있는 핸드폰이 지금 나보다 더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제기였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행동 하나였지만 영향력이 있는 스포츠 스타가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공익 스포츠 마케팅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2032 이 서울 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도 우리나라의 국내에 있는 모든 스포츠인들이 네. 한 마음이 되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쉬운 세레머니부터 네. 골 넣고 하는 세레머니나 말로 홈런을 치고 나서 하는 세레머니부터 네. 2032 평화 공동 올림픽에 관련된 제스처를 취해준다라든지 네. 아니면 뭐 야구 중계를 할 때 헬멧에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광고 네. 패치라든지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로서 이루어져서 전체적인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네. 실제로 우리가 그 공동 올림픽 공동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네.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자문위원님들도 혹시라도 스포츠 스타와 연결이 되시는 분들이 아마 한두 분씩은 계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또 어쨌든 그 스포츠인들 또한 올림픽을 유치됨으로써 본인들에게 넘어오는 베네핏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럼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만들어내는 게 아마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어쨌든 올림픽이 우리 서울에서 개최가 되면 그 주체는 사실 스포츠인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솔선수범해서 어떤 홍보를 좀 해주십사 이런 노력을 하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까 좀 진행이 되는 동안 패드에 굉장히 뭐 열심히 쓰셨어요. 어떤 거 쓰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스포츠라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2032 평화 올림픽이 가지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2032 평화 이제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을 통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한반도 방향을 한반도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느냐 여기에 사실 더 포커스를 더 봤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가 아닌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고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도 이제 우리보다 앞서 30년 전에 통일을 겪었던 독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에서 우리가 2032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네. 왜 니네가 굳이 서울 평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설득이 우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제가 이제 독일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는 분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올림픽으로 진전이 된 걸 보지 않았느냐부터 말씀하시는 스포츠 공공 외교라든지 그런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왜 올림픽을 유치를 해야 되고 그 뒤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를 제시를 해주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해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왜 서울 평양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평화와 우리 공공 외교에 대한 담론을 확산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청년위원회에서는 또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갈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좋은 예시 중에 하나가 또 앞서 탄자니아에서 오신 김태균 위원장께서 소개하셨던 호이카시미 같은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생각을 네.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통해 가지고 이제 전 세계 호이카시미 인형을 또 나눠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홍보를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막간을 활용해서 또 이렇게 거기에도 관심을 또 가져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울산 청년위원장님께서 이번에도 경제와도 연관을 시키실 건가요? 어떤 말씀을 아니요. 저는 핸드폰으로 저도 공익 마케팅을 한번 농담이고요. 지금 말씀 다 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지금 탄자니아에 있는 김태균이죠. 예, 청년위원장님이나 다 친한 동생들이고 네. 동료입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만날 때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나니까 네. 말씀들을 공부를 많이 했나 봐요. 네. 그런데 저는 약간의 생각이 좀 다른 게요. 네. 저도 민주평통의 청년위원장입니다만 너무나 저희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지 않나. 어떠한 행사를 하더라도 네. 민주평통 네. 내에서 네.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도 보면 뭐 민주평통일 거예요. 다 자문위원들일 거예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저는 꼭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평통에 국한되지 말고 네. 좀 외부로 확산력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우리 PD님께서 토크 끊으라고 하시니까 제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조금 더 해주셔도 됩니다. 조금 더 해도 된답니까? 네. 할 말이 없는데 좀 끊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현실적으로 청년들의 역할이 네. 뭐 민주평통 내에서만 아니라 이 2032나 이런 일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관심에 없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하는 확산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요즘 트렌드에 맞는 지금 이거 이렇게 하는 것도 비대면에 맞춰서 뭐 유튜브로 하지 않습니까?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또 유튜브 못 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네. 줌이라든지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브이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또 그 유명한 분들 또 아까 뭐 스포츠인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튜브 방송인들도 아시는 분들 몇 명 계실 거예요. 네. 물론 우리 MC님도 워낙 그쪽에 발이 넓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한 분씩이라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예.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확산이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들에 국하지 말고 네.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말고 정말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 일반 사람들
청년들, 일반 청년들, 민주평통자문위원이 아닌 일반 청년들을 같이 이렇게 아우를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민주평통에서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에 관해서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뭐 랩트롯 경연대회도 열고 있고 UCC 공모전도 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국한돼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넓혀야 한다. 이런 좋은 맞죠, 지적해 맞죠.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전남청년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짧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서울만이 지금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유치를 위해서 열띠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지금 활동이 거의 전무후무한 네. 상황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화통일을 만들고 그리고 올림픽을 같이 공동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지자체가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은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이 아마 잘 유치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평통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다양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좋지만 한 가지의 모습으로 저희가 단일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좀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보다는 또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저희 평통 차원에서 보여주시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오늘 뭐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뭐 시간이 된다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본다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뭐 민주평통 청년위원님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나온 의견들을 좀 종합해서 더 활동 방향을 넓혀 나가리라 생각이 드는데 자, 앞으로 이런 활동들이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낼 테고요. 꼭 유치까지 이어질 거란 확신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의견 남겨주신 청년위원장님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지막 순서입니다.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카드 섹션 퍼포먼스를 진행해 볼 텐데요. 자, 패널 여러분들께서는 준비된 보드판을 받아주시고 무대 카메라 쪽으로 향하도록 잡아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일어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용실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보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운전을 하면서 또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손을 흔들어주고 계신데요. 네, 오늘 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지 못해서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이 퍼포먼스 진행해 볼 텐데요. 제가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청년의 힘으로라고 외치면 청년의 힘으로를 외치면서 머리 위로 보드판을 펼쳐 들고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초 정도 카드를 든 채로 사진 촬영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줌과 유튜브를 통해 시청 중이신 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청년의 힘으로 세 번 대상해 주셔야 합니다. 청년의 힘으로, 청년의 힘으로, 청년의 힘으로! 네, 감사합니다. 자, 모두 카드를 내려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크쇼를 통해서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이 꼭 유치돼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민주평통 청년자문위원님들의 역할까지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패널분들, 청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고요. 앞으로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이 유치될 때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기원 청년 평화 토크 콘서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펼쳐진다.